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국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코스피가 2,400선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 위주로 좀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혼조세로 끝난 미국 증시부터 진단해 주시죠. 미국 시장은 여전히 자기들이 필요한 이슈만 쓰죠.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그 경기부양책에 대한 얘기. 트럼프가 우회로 행정명 4개를 서명하면서 이제 갈등이 더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부양책의 기대감,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완화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에는 뉴스의 파동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장이 미국 시장이 조정을 첫 번째 줬던 게 뭐냐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었죠. 그런 다음에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기미를 뭐 조금 보이면서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에는 코로나가 발발하죠. 또 하필이면 중국 우한에서 발발을 합니다. 그거로 인해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의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하죠. 예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주가 하락이 리만 브러더스의 문제로 아주 급락했었는데 그거를 해결할 때 들어갔던 양적 완화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럼 지금 세 번째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우한 코로나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책임 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 파동은 미국과 중국이 이 코로나로 인한 분쟁, 그 분쟁이 결국 시장의 시발점이 될 거고 출발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자리가 아마도 1차 무역 협상에 대한 확인하는 자리 15일이죠. 그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좋은 재료만 쓰고 있지만 악재를 외면했던 이 시장이지만 그 악재가 결국에서는 뉴스 파동상으로 본다면 돌아오는 시점이 거의 다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는하고 나스닥 두 개를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었는데 다우는 돌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나스닥 차트로만 보면은 대세 하락, 그러니까 상승의 종류를 선언해도 할 말이 없을 차트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다우 상태로 보면은 우하향 캔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었을 때 우하향인데 우상향으로는 이제 거의 좀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자리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나스닥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나스닥 차트랑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 고점에서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 고점 맞고도 연장선에서 또 못 갔어요. 하루는 돌파 시도를 했어요. 슈팅을 주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결국은 밀렸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죠. 어떤 해석할 수 있죠? 아, 여기는 나스닥이 넘어가기 힘들겠구나. 세 번째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현재 자리는 고점이에요.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연장선에 걸려 있어요. 월봉상으로도 또 보시면은 역시 이건 제가 안 거져 있네요. 예. 월봉상으로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주봉, 일봉, 월봉이 다 걸린 나스닥이 더 이상 못 간다면 미국이 더 갈 수 있을까, 다우가? 그럼 결국 다우가 우하향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하향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으로 가는 어떤 꼭지점 부분을 키높이 맞춰가는 과정일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우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분간 다우가 더 상승만 할 수 있고 나스닥은 올라도 아까 그 추세선에 걸려있는 정도에서 끝날 거다. 결국 나스닥은 상승의 종료를 알려주고 있고 그동안 못 갔던 다우가 우상향의 추세선에 걸리는 데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를 얘기 안 해드리고 제가 목요일 정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주가가 빠질 자리가 전혀 아니고요. 운하도 역시 2,400이 오늘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우가 호재만 가지고 시장을 이끄는 상황에서 악재가 반영될 시점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고 나스닥은 확인시키고 있는데 다우는 나스닥을
다우와 같이 키높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상승이 있는 거다라는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가 올라간 거에 환호할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나스닥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거다라는 게 제가 본 현재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상승을 다 예견하고 거의 다 마쳤는데 마지막에 지금 조정 예상되는 시점이 약간 오버가 돼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사실입니다. 아마 보신 분, 요 근래 보신 분 입장에서는 왜 조정을 얘기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지난번 최저점에서 상승 하락을 종료로 선언하고 지금까지 올라온 것까지는 다 유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구간에서 지금 약간 실패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에 힘쓰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슈 중 뉴스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국은행 국장, 현직 국장이 이주열 총재식 그 금리나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없지 않냐. 결국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서 양적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고개를 까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시장의 위치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의 유동성이 지금 너무 투입돼서 거의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한 마지막 하는 게 지금 끝물인 상태에서 여기서 양적완을 한다?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는 시간이 해결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통화정책에 집중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적완을 했을 때 만약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양적완을 했다면 그거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어쩌면 미국도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 보는 게 마지막 양적완화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 양적완화하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로 양적완을 한다? 이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릴까요? 지금 시장에 돈을 더 투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 그 자체로는 유동성이 시장을 계속 활성화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주변에 가면 정말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말리고 있어요. 저는 말리고 있는 게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과거사를 보면 오를 때 올라도 또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 근데 오르는 게 과하면 쉬지 않고 오르면 내려가는 것도 쉬지 않고 내려가는 게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2540을 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 가면 1650 갑니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1400까지 갔었거든요. 언더슈팅이 돼서 기관이 선물 매도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내려가면 저도 사실은 답이 안 보여서 걱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안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시황을 하지만 항상 등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옆으로 기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이게 반복하잖아요. 산처럼 주시장은 똑같다. 그래서 봉우리가 있으면 계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봉우리가 가파르면 계곡도 엄청 깊다라는 거. 특히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걸려버리면 이게 더 심각할 수 있다. 역사에 보이지 못했던 시장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지수상으로 2400이 좀 됐어요. 400이 넘었어요. 2415. 2415가 됐는데 저는 사실 2230이 넘어가면 2740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안 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월봉상 추세선으로 나올 수 있는 최고치가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각도나 추세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신용이 저도 좀 착각을 한 게 있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12조 수준이니까 많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 있었던 고객 가택금이 25조, 30조일 때 신용이 8조 정도 되면 맥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니까 55조, 60조니까 신용은 15조 5천억에서 16조 정도가 되면 맥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용은 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12조 때 과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직도 과하려면 더 채워져야 된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해서 15조를 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지금 투자가들에게 공격적 매매를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죄송하지만 아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를 오랫동안 요 근래에서 보신 분들은 제가 아마 되게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요 근처에서 보신 분들은. 그러나 여기서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락 종료를 선언해 드렸고 이 근처에서부터 제가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전자보다 후자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철저히. 그래서 최대한 현금화 전략 구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현물을 끌어올리는 거를 수급적으로 잠깐 보면요. 요 근래 누가 사냐면 다 개인만 삽니다. 개인만 사고 마지막 파동으로 생각했던 게 자동차는 자동차들이 시세를 줬거든요.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끝까지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거 없는 것 같다. 그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환호할 때는 조금 더 자중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정말 강합니다. 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저희가 제시해드린 전략 잘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는 수익투데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